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윌라 오리지널 오디오북. 최윤식 지음. 지식 노마드 출간. 낭독 최대한. 이찬원, 이보미, 박상빈, 장보라. 제작 윌라 오디오북. 들어가는 말. 패권은 절대로 나누지 않는다. 1947년 조지 마셜 미국 국무장관은 프리스턴 대학 연설에서 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대와 아테네의 몰락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되새겨보지 않은 사람이 현대 국제관계의 기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뒤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고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반도까지 세력을 넓혀나갔다. 그리스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패권국가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해 맞섰다. 고대 그리스의 패권을 둘러싸고 두 동맹이 27년 동안 벌인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현재까지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경쟁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하버드 대학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500년 동안 신흥국가와 기존 패권국가 사이에 충돌한 16개 사례 중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군사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15세기 말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대립, 20세기 미국과 소련의 냉전 등 4개 사례도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17번째 패권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 아시아에서 누렸던 지위를 회복하려는 중국몽, 즉 중화의 부활을 꿈꾼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 10여 년 전까지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많은 전문가들이 두 나라의 경쟁적 동반자 관계가 21세기 초 세계의 번영을 이끌었다며 찬사를 보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잘못 험악한 갈등과 대립 국면으로 바뀌었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품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필자는 차이메리카라는 말이 유행하던 10여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대립은 한쪽이 확실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내용은 2030 대담한 미래를 통해 발표한 시나리오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반영해서 최적화한 것이다. 추가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한 내용까지 담았다. 21세기 초에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년 전후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2016년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IMF의 예측이 틀린 것은 물론이고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예측조차 확률적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 최고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을까? 물론 미래를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중요한 것은 예측 결과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의 전제가 틀렸다는 점이다. 당시 대부분의 예측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년간 연 8%에서 10%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IMF는 이 환상을 극대화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를 2016년으로 예측했던 것이다. 중국의 미래를 예측할 때는 나라의 규모나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착시나 환상을 걷어내고 보아야 한다. 중국이 영원히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기존의 경제법칙까지 바꿀 수 있는 신이 아니다. 통제를 통해서 버블의 붕괴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코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 오히려 덩치가 크니
넘어질 때 충격도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중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정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싸워야만 한다.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가 생기고 변수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국제관계에서는 한쪽이 도전하면 다른 한쪽이 대응하고 힘을 가진 나라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경쟁 국가를 짓누르는 파워게임이 가장 냉정하게 관철된다. 필자를 포함한 미래학자는 현대 미래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예측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분석하고 요인들 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하여 미래 모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매일매일 변화를 만드는 힘, 구조, 동력학 관계의 변화, 미래 징후 등을 모니터링하고 미래 시나리오를 재점검한다. 필자는 미중 전쟁의 결과로 우리가 맞이할 가장 가능성이 큰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미중 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30년 안에 미국을 넘어서지 못한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왜 이렇게 예측하게 되었는지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벌어질 7개의 영역인 환율, 무역, 금융, 군사, 산업, 자원, 인재별로 살펴볼 것이다. 다만 미래 산업 전쟁, 자원 전쟁, 인재 전쟁은 지면의 한계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다. 이 주제들은 하나의 책으로 다시 집필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책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직후인 2009년부터 필자는 한국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위험 요인에 대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발표해왔다. 멈춰버린 성장 시스템을 혁신해서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필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10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대비해야 한다. 한국 내부의 성장 시스템 혁신은 계속 지체되고 있는 데다가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더 나쁜 쪽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요인 중에서도 특히 미중 전쟁의 격렬한 파도는 한국을 잃어버린 20년에 빠뜨릴 가능성이 가장 큰 외부 요인이다. 고래가 싸우는데 새우등 터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2016년에 시작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다. 자칫 거대한 힘에 의해 구조나 시스템이 달라지는 변화가 발생하면 속도와 폭에 압도당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의 변화 때문에 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래학자는 다르게 본다. 사회, 경제, 기술, 산업, 문화, 정치, 환경, 영성 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새로운 미래 가능성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미래를 만드는 주체는 사람이다.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의 미래 통찰력과 의사결정이 미래를 만든다. 과거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다. GDP는 미국의 70%를 육박했고 인구도 1억 2천 명인 큰 나라였다. 지금의 중국보다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 한순간에 무너져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걱정한다. 국가와 기업을 이끈 리더들이 미래 변화를 통찰하지 못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시스템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은 기적처럼 소생했다. 2010년에는 G20 의장국까지 올라서며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G20의 위상은 대단하다. G20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85%다. 나머지 15%를 180여 개 국가가 담당한다. 한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다. 2017년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딴판이다. 정치, 사회는 물론이고 경제 곳곳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고 있다. 정부의 간절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과 자영업자의 미래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미래를 연구하고 예측할 때 사용하는 사고원칙 하나가 있다. 미래의 기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늦게 오고 미래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대부분은 이것을 거꾸로 적용한다. 미래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착각하고 서둘러 덤빈다. 반면 미래의 위기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위기 대비를 미룬다. 필자가 예측하기에 한국의 비극적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위기를 경고한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아무런 혁신도 이루지 못한 채 허비했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스스로 미래 위기를 대비하고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 길을 찾는 데 허락된 시간도 몇 년 남지 않았다. 앞으로 3년, 2018년에서 2020년은 의사결정 속도가 아주 정확하고 빨라야 한다. 이 책을 내면서 나는 2030 대담한 미래 시리즈를 절판한다. 대신 지난 책들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독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은 최근 상황까지 반영하고 최적화해서 관련 부분에 배치했다. 지난 10년간 필자가 발표한 시나리오의 기본 틀은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발표한 예측 중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수정을 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의 위기다. 2009년에 필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시나리오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 단기 차입금 비중 축소와 통화 스와프 확대 등으로 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한다. 아직 부채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일어날 한국 경제의 위기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아직도 확실성 범주에 있다. 앞으로 1, 2년 동안은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억누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유럽의 긴축 정책이 시작되면 원화 강세로 한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지속되며 경상수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경상수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과 유럽의 긴축이 빨라지면서 신흥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치솟으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가계부채에 불이 붙어 금융위기 국면이 시작될 수 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한국처럼 금융개방도가 높지만 경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락하여 외환위기 가능성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현재,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은행의 해외 차익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원화 강세 리스크에 대해 절대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삼성의 위기 상황 예측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뜻밖의 사건인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지연되고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어 기존의 변화 방향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으며 1차 위기를 맞은 이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텨낸 삼성의 역량 등을 필자가 간과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어 조금 더 깊게 미래 시뮬레이션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삼성의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시기가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한다. 필자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독자는 알겠지만 필자는 예언가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다. 필자가 배운 현대 미래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연구하기에 한 번 작성한 시나리오를 영원히 고집하는 오류를 경계한다. 시나리오의 기능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미리 생각해서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예측했던 미래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시나리오를 발표한 이후 변화의 방향, 속도, 타이밍, 지역화, 지속 가능성을 꾸준히 관찰해 새로운 변화상들을 빠른 속도로 시나리오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시나리오 최적화라 한다. 이 책은 그런 최적화의 결과다. 필자가 첫 책을 낸 20대부터 40대 후반으로 접어든 지금까지 30여 권이 넘는 책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늘 도움과 지지를 보내준 분들 덕분이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내조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를 전한다. 수년 동안 변치 않고 필자를 믿어주고 좋은 글이 나오도록 무심양면으로 도와준 지식노마드의 김중현 대표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부족한 필자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따라준 30여 명의 연구원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무엇보다 필자의 예측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준 독자들, 필자를 예언가로 보지 않고 미래 연구가로 보아주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독자들에게 가장 큰 감사를 전한다. 2008년 6월, 여전히 조국과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미래학자 최윤식. 윌라 오디오북